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연방법무부의 시카고 경찰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 관리들이 대거 시카고로 이미 왔고 또 시카고 시장 또 경찰 수뇌부들과 잇따라서 만나서 이번 조사에 대한 조율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 법무부의 이번 시카고 경찰 조사는 1994년도 연방에서 지역 경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은 이후에 가장 큰 조사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병력 12,000명의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목표라든가 의미,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법무부 조사의 대상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카고 경찰이 civil right, 민권을 침해했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라크윈 맥다놀 사건이 조사의 촉발점이 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게 시카고 경찰의 그 경찰력 남용 여부 또 처벌 체계에 대한 비리 정책 자체의 부실함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은폐 문화 이런 거 시카고 경찰의 그 비리에 대한 형태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조리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근간에는 인종차별, 소수계 차별에 대한 기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조사 결과가 일단 나오게 되면은 법무부가 시카고 경찰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법무부가 개혁 추진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연방 법원의 감독을 통해서 하게 되고 법원은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길고 긴 철저한 조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민권 담당 차관보인 바니타 굽타가 언론과 만나서 우리는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십만 건의 서류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개별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비, 조사 경비도 한 1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마니타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리걸 피라든가 연방 법원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조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 개혁 문제 전문가들은 1억 달러가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경찰이 지난 10여 년 동안 경찰 비리 때문에 발생한 그 피해 시민에게 제공한 보상금 또는 그 리걸 피가 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모두 우리 세금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지금 그 타임 매거진이 시카고 경찰의 비리에 대한 특집 기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카고 경찰이 5억 달러라는 시민들의 큰 세금 돈으로 경찰 비리에 대한 피해를 해줬는데 피해 보상을 해줬는데 비리 경찰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기소라든가 처벌 건수는 이렇게 없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의 지역 경찰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뭐 시카고뿐만이 아닙니다. 미즈리 포거슨 케이스가 있고 발티모어, 클리브랜드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LA 경찰국의 조사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0년이 걸려서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시장이 3번 바뀌고 경찰국장이 3번이나 교체가 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법무부가 주경찰, 시경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은 이후에 이번 시카고 경찰 조사가 이제 가장 큰 조사로 기록이 됩니다. 이 연방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은
이 로컬 경찰의 개혁을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죠. 경찰의 비리와 과오는 계속되는데 자체 정화 또는 자체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권력기관이고 또 시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경찰 편을 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자체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제성 있는 객관성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그런 조사를 한다. 이런 원칙이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 법무부의 개혁 케이스를 보면은 우선 경찰의 그 민권법 위헌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의 훈련이라든가 처벌 또 정책 수립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디맨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감독을 받아서 개혁을 추진하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권 지도자라든가 커뮤니티 리더라든가 시민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시애틀 경찰 케이스의 경우에 훈련 규범을 개정하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력의 사용 규범을 이제 개정하는 건데 특히 총을 발사하는 거 이 수칙을 개정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총이 아닌 무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조건 쏘지 말고 일단 경찰이 뒤로 물러서고 시간을 끌고 지원 병력을 부르고 그 진압에 인내를 가지고 해라. 무조건 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맥다널을 쏜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단 6초 만에 총을 발사하기 시작해서 16발을 쏴서 라크웬 맥다널을 죽였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개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경찰이 했단 말이죠. 이걸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시애틀 경찰에서는 경찰력 사용을 제약하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소까지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이것을 기각하고 법무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시카고에 이미 온 법무부의 조사팀은 고위 관리들을 비롯해서 검사, 변호사,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있고 또 탐정이라든가 이런 조사팀, 통계팀, 협상팀까지 동원이 되는 아주 대규모 팀입니다. 시카고 경찰 쪽에서도 물론 이제 변호사 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사팀이 벌써 경찰 순회 시장들과 만나서 이제 조사의 진행 과정 등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그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시카고 경찰의 그 문제 비리는 구조적이다, 뿌리가 깊다, 또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다, 또 이 은폐 문화, 시장 자신이 이게 시인을 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크웬 맥다널 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일반 시민들이 봤죠. 비디오상에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이 피살자가 경찰을 공격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경찰 수뇌부들이 여러 명이 이 테이블을 틀림없이 봤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13개월일 동안이나 이 테이블 비밀리에 붙였다는 거. 또 그동안에 뒷거래를 하기 위해서 $500만 제의했다는 거. 이거 설득력이 부족한 사항이죠. 또 검찰도 비디오를 공개하는 하루 전에야 해당 경찰을 기소했다. 이것도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부족한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경찰 비리 개혁에 대한 그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대한 개혁에는 앞에 길고 매우 힘든 길이 놓여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은 항상 있는 것이다. 고로 시장, 경찰, 경찰 노조 이 사람들의 손에 든 권력을 시민들의 손으로 옮겨놓는 과정인데 이거는 매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샌 버나디노 테러리스트의 친구인 엔리크 말퀴즈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그는 허위 진술, 이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리크가 바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라이플, 무기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버지니아 카운티 내 학교들이 오늘 일제히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교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숙제를 내주었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과 과정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홈워크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전을 위한 지상군 투입의 경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에 매달 10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북부 이라크에 있는 아이시스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아이시스 1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시스는 같은 날 커리시군을 또 공격했습니다. 전국에서 영화 스타워즈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개봉된 극장들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이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이 영화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기록적인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까지 개점이 됩니다. 다른 소매 체인들도 소비자 서비스를 위해서 24일 오후 늦게까지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대 장기 예보, 시카고 지역의 이번 겨울이 평년보다 온난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엘니뇨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앞으로 2주까지는 모두 빙점 이상의 온난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메리건 하원 의장이 어제 예산 협상을 위한 주지사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합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6개월 동안 계속된 예산 교착 상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위튼 대학 교수가 학교 당국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킨스 박사는 신학적인 견해에 대한 보고서를 대학 당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모슬렘과 크리스찬이 같은 신을 예배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차가운 날씨입니다만 주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33도, 토요일 맑고 33도, 주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49도, 월요일 흐리고 비 47도, 화요일 맑고 47도입니다.